홈데코와 함께하는 알쓸인잡. 오늘은 인테리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루 인테리어. 오늘은 한솔 홈데코의 두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 대리님, 김 대리님이시죠? 김대리? 제가 살펴보니까 마루도 변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우선 마루도 시대의 그 변화상을 잘 반영합니다. 바닥재들도요.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흙바닥 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에 붙이는 한지 그것들을 바닥에 깔고 살았는데 80년대에는 저희가 중화공업이 매우 발달했잖아요. 그때 PVC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9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판마루라든지 원목마루 같이 진짜 나뭇결을 잘 재현하는 그런 마루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2000년도에는 친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런 단어가 대두되면서 아무래도 접착제도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유해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강화마루를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들어서는 친환경적인 접착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난방 효율을 중요시하면서 바닥에 접착을 하는 강마루가 이제 인기를 끌게 됐는데, 마루가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내수성, 물에 강한 이런 마루들이 개발이 되는데, 저희 SB 마루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마루들이고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는 좀 차세대 마루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확실히 마루에도 변천사가 있었는데요. 마루의 트렌드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좁은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화이트 계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 앞에 SB 강의 코튼 화이트라든지 여기에 샤인 화이트, 네. 여기도 파우더 화이트라고 있네요. 이렇게 화이트 계열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좀 평수가 큰 경우에는 샤인 그레이나 블랙 애쉬 같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런 계열이 앞으로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컬러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시공 방법에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루의 이제 색상이나 패턴 변화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계단식 시공이라고 해서 일자로 시공을 하는 방법을 많이 여태까지는 채택을 하셨어요. 근데 집에 이제 조금 특색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청어뼈 모양이라고 해서 헤링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 벽 보시면은 돌같이 보이시지만 네. 이것도 뭐 저희의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벽에 붙이는 마루인데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키워서 진짜 대리석처럼 돌처럼 보이게 해서 바닥에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닥에 깔아도 되고 벽에 붙여도 네, 되는 맞아요. 건가요? 예.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인테리어가 물론 보기에도 좋지만 특히 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맨 바닥에 발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때 어떤 것보다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테리어 고민을 한 방에 훅 날려줄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 장난감도 던지고 뛰어놀고 있어 마루가 참 걱정인데요. 어떤 마루로 시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마루 추천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집어 던지고 마루 뜯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뛰어다니고. 그쵸,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 층간소음에 조금 더 적합한 강화마루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그 비닐 폼 같은 완충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에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아이들한테는 친환경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포름알데히드라고 해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보통 많이들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희 SB 마루 같은 이런 게 SE 제로 등급을 받은 겁니다.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방출된 양을 가장 최소화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이 있습니다. E2, E1, E0 이렇게 가는데 SE 제로라는 등급이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고요. 그 마루가 SB 마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마루를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반반씩 시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도 있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마루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마루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사는 공간은
미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네. 넘어지셔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 집에서 보시면 양말을 신고 계시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겨울에 특히 뭐 발이 시렵거나 하는데 미끄러워서 양말을 벗고 생활하시거나 또는 그 뽁뽁이 양말이라고 하죠. 네. 사실 이물감이 있죠. 네. 걸어 다니시면 불편하시는데 저희 SB마루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또 어르신들은 온돌에 대고 찢기는 거, 몸 찢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SB마루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최적의 마루라고,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좋은 마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 방법에 따라서도 마루 종류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접착식 마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 이제 접착식이라고 하는 접착제,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특히 친환경적인 황토 접착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해서 마루를 붙이는 접착식 마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접착식, 강화마루 같은 경우가 현가식이라고 해서 홈과 홈을 끼워 맞춰가지고 시공하는 방법이고요. 그 강화마루를 꼭 시공해야 되는 현장이 있어요. 우선 학교 현장.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생활을 하는 곳이라 요즘 접착제가 아무리 친환경 접착제다, 건강에 무해하다 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는 유독 강화마루, 그러니까 접착제를 안 사용하는 편이고, 전기온돌 판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난방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위에는 강화마루를 꼭 시공해야 됩니다. 그런 현장에 접착식 마루를 사용을 한다면 그 열 때문에 마루가 다 일어나 버립니다. 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하자 맞으면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각각의 또 보수를 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S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물 때문이죠. 마루는 아무래도 목질 제품이다 보니까 수분에 굉장히 취약한 면을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욕실 앞이나 싱크대 앞 그리고 베란다 쪽에 수분 때문에 결로가 생긴다든지 곰팡이가 펴서 악취가 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와요. 네. 현장 용어로 쪽갈이라고 하는데 주변 마루를 3-4장을 같이 이렇게 뜯어내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조만간 두 전문가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쪽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진 않아요.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AS가 네. 많이 있는 유형이 이제 찍힘이에요. 너무 공감해요. 네, 맞아요. 특히 고급 마루일수록 많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 어묵 마루는 너무 많이 찍히고요. 네. 심지어 어떤 마루는 뭐 리모컨에도 찍히는 마루도 있고, 저희 건 아니지만 아니, 저는 찍히는 것도 한데 뭐 가구 같은 거 잘못 옮기면 긁힘이 너무 잘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가구를 옮길 때는 밑에 뭘 까시고 옮기셔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실제 사례를 들어야 뭔가 이게 마음이 확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한 소비자분은 지방에 계셔가지고 네. 저희 시공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시라 통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생긴 쪽이 한 5쪽 정도 네. 되었는데 5쪽이면은 저희가 쉽게 네. 뭐 얼마나 되는 건가요? 마루 하나가 한 이 정도 사이즈니까 네, 이걸 좀 보여드리고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싶은데 커가지고. 제가 살짝만 들을까요? 네. 이것보다 길이가 이렇게 음. 길어가지고 네. 사이즈는 좀 더 큰데, 네, 이게 한쪽인 거죠? 네 그렇죠. 5쪽이면은 꽤 많은 부위죠. 이게 아.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시간이 네.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어쨌든 자기 손으로 자기 마루 교체를 하고 또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니까 저희 쪽에도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곰손이 아니라 거의 곰발 수준이에요. 그래서 손재주가 없고 동영상을 보내주셔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소비자분들이 정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고, 네. 대부분은 드물죠. 저도똥손이고 모든 분들이 이 기술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대부분이 이제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뭐 밤에 할 수도 없고, 그쵸? 주말에는 또 주민들 다 때문에 주민들도 못하고. 쉬고 주민 동의서도 다 네. 받아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품을 개발을 한 건데, 저 제품은 밤에도 주말에도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음하고 분진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고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 시공 서비스 센터 AS 센터에서 방문을 드려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주고 고치시는 게 마음 편하고 질도 좋아요. 퀄리티도. 아, 네. 중요한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주방이나 베란다 앞에 약간 습한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어떤 마루로 시공하면 좋을까요? 역시 SB 마루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수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희가 내수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방하고 거실하고 좀 컨셉을 다르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주방은 이런 대리석이나 돌 느낌으로 조금 중후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거실 부분은 이런 목재 아. 패턴으로 좀 따뜻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서 뭐 공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컬러와 시공 방법을 각각 고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싱크대 아래는 마루를 깔지 않는다. 진짠가요? 가짠가요? 진짜입니다. 보통 집에 리모델링을 하시면 그 소비자분들은 업체에 맡겨두시고 뭐 외출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실 텐데 일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쭉 지켜보시고 저 같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건 뭔가 저건 네. 뭔가요? 그 과정에서 싱크대 아래에 이제 마루를 깔지 않게 돼서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마루를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싱크대 밑에는 배관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고 결로나 뭐 수분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자 유형 중에 뭐 수분에 의한 곰팡이에 의한 네. 그런 마루의 변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애초에 방지하고자 깔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아래는 그냥 보통 시멘트 바닥으로 놓거나 장판 같은 거를 비슷한 모양의 장판을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전에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고 저희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꿀팁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발품을 팔아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소비자분들이 정보를 찾기 굉장히 쉬워져서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몇 번 하시고 이거다 해서 고르시는데 그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어떤 마루인지 보시고 이렇게 시공하면 느낌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저희 대리점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대리점을 방문해서 발품을 팔고 인테리어를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대리님은 저는 간단히 맞춤식 인테리어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르신 사시는 가정, 뭐 아기들 키우는 가정 다 상황이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뭐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식 인테리어를 하시라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품을 팔아라. 두 번째는 맞춤식 인테리어를 해라. 그러니까 가까운 한솔 홈데코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이 두 가지 고민이 다 해결이 됩니다. 바꾸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인테리어가 고민이시라면 한솔 홈데코와 함께하는 알쓸인잡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테리어 sab박상식 알쓸인잡. 알쓸인잡.